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단원의 마지막 묽은 용액의 총괄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 2, 3, 4, 5, 6, 7단원까지 해서 중간고사 범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해서 보고, 그리고 교과서를 좀 수시로 읽어서 전체의 어떤 흐름을 좀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하나씩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묽은 용액의 총괄성 이랬는데, 우리는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이런 것들을 합해서 어떤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우리는 용액의 총괄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어떤 공통된 성질을 좀 가지고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야 됩니다.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현상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예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삼투 현상을 관찰하고 삼투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는 증기압력 내림,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삼투 현상, 그리고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3시간에 걸쳐서 이 단어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저기 있어요. 더운 날 시원한 음료를 만들려고 물과 주스를 각각 냉동실에 넣어 두었더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물과 주스를 꺼냈더니 물은 단단하게 얼어 있었지만 주스는 잘 얼지 않았었다는 얘기예요. 물보다 주스가 잘 얼지 않는 까닭은 무엇이겠느냐? 자, 주스는 용매인 물에 뭔가 어떤 과일이면 과일의 어떤 것이 녹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액이 됐을 것이고, 순수한 물은 용매라고 볼 수가 있죠. 순수한 물. 그러니까 용액인 주스의 어는 점이 순수한 물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 용액은 어는 점이 왜 낮아지느냐? 우리가 쉽게 강물은 얼지만 바닷물은 잘 얼지 않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왜 잘 얼지 않는지, 우리는 당연히 그냥 알아요. 경험적으로 물보다 주스는 얼지 않는다, 물보다 소금물은 잘 얼지 않는다, 이런 걸 아는데, 거기서 용질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가보면 되겠다. 그렇죠? 여기서 용액인 주스의 어는 점이 순수한 용매인 물보다 어는 점이 더 낮기 때문에 얼지 않았는데 왜 낮느냐 하는 거예요. 용액의 어는 점이 왜 낮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면, 지금 여기 보면 물이죠. 순수한 용매인 물이 있다는 거야. 물의 증기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물의 증기압. 이 진공일 때의 압력은 얼마인가요? 0이죠? 진공일 때 압력은 0이에요. 그 다음에 설탕물이니까 이런 것들은 용액이라고 하잖아. 순수한 용매인 물보다 증기압이 더 낮다는 거예요. 설탕물의 증기압이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설탕물의 증기압이, 여기 지금 요 색깔들이 설탕이 될 텐데, 설탕이 용매인 물 분자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낮아지느냐,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면 되겠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두 개의 그림에서 여기 지금 용매예요. 표면에 있는 애들이 증발돼 나가는 거죠. 끓음과 여름, 끓음이라는 것하고 증발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했었잖아요.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서 상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상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끓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증발이니까 표면에 있는 애들이 날아갈 것이다는 얘기예요. 표면에 있는 애들이 날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 지금 비발성 용질이라고 했습니다. 용질이 있어요. 이 용질이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표면에 용질 분자들이 있으니까 표면에 증발되어 나가는 용매인 물 분자들의 수가 적기도 하죠. 그리고 이것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일도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옆에서도 잡아당기고 아래에서도 잡아당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용매가 증발돼서 날아가려고 할 때
용질은 날아가지 말라고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매 입자들이 증발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거에 비해서 얘는 증발되기가 쉽다. 그렇죠? 증발이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있는 용매, 이 파란색들, 용매는 증발이 제에 비해서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용질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은 날아가기가 더 어떻게 했어요? 더 어렵겠죠. 그렇죠? 용질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용매 분자만 있을 때는 증기압이 크다. 증기압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이때는 증기압이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증기압이 낮아진다. 자, 다시 이 용질이 표면에 용질 분자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에 용매들이 날아가기가 개수가 먼저 적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용질이 용매 입자를 잡는다는 얘기예요. 날아갈 수 없도록 잡기 때문에 용질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네들은 용매들이 날아가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날아가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증기압력이 더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물과 설탕물이 있으면 수온 기둥의 높이가 다른 까닭은 무엇이었느냐? 물과 설탕물에서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 한번 봤잖아요. 그럼 설탕물에 대해서 농도가 높다면, 자, 설탕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설탕물이 용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용질이, 이 설탕물이 있는데, 이거의 농도가 높다면, 농도가 크다면, 용질 입자가 많다면, 이런 얘기죠. 용질 입자가 많다고 하면, 표면의 물 분자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표면의 물 분자수는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표면의 물 분자수가 감소하게 되니까 증기압력이 어떻게 돼? 증기압이 낮아진다. 표면의 물 분자수가 감소도 하지만 내부에 있는 용질 입자가 용매 입자를 잡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수온 기둥의 높이가 좀 낮아져서, 즉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증기압력이 낮아진다. 수온 기둥의 높이가 다른 까닭이 무엇이냐? 농도가 커서 표면의 물 분자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낮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설탕물을 더 진하게 하면 수온 기둥의 높이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고 그 까닭을 토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뭐 여기서 그렇죠. 설탕물에 더 진하겠다는 농도가 크다는 것이고 물표면의 물 분자수가 적어서 증기압력이 낮아졌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수온 기둥의 높이가 다른 까닭이 무엇이냐? 증기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증기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왜 달랐어요? 그렇죠? 설탕물에는 설탕에 용해되어서 표면에서 증발한 물 분자수가 순수할물보다 적기 때문에 증기압이 낮아지는 거였었고요. 뭐 같은 개념의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온도에서, 또 나왔네요. 같은 온도에서 물보다 설탕물은 잘 증발하지 않는데, 물보다 설탕물 잘 증발하지 않는다. 왜? 이 용질 입자들이 표면에 있기 때문에 증발하려고 하는 용매의 위치에 이 용질 입자가 있기 때문에 증발하는 용매 입자가 작아지는 거죠. 물 분자가 작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용질 입자들이 용매 분자를 날아가지 못하게 잡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했는데 같은 온도에서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은 순수한 용매보다 증기압이 낮아진다는 거죠. 순수한 용매, 물이라고 하자고요. 순수한 용매보다 같은 온도에서 용매보다 용액의 증기압력이 더 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온도에 이만큼이 지금 증기압력이 떨어졌죠. 요것을 우리가 델타 P라고 한 거예요. 요거를 델타 P라고 얘기한 거다 하는 얘기죠. 이 델타 P가 용매 증기압에서 용액의 증기압. 그러니까 델타 P를 증기압력 내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증기압력 내림은 이렇게 나타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요런 거 한번 봐볼게요. 증기압력 내림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여기 지금 용매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림 잘 보이나요?
용매 증기압력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여기가 용매, 여기 물이 있는데, 이게 용매 지금. 용매고, 여기 설탕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용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용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용매의 증기압력하고, 이쪽에서의, 용액의 증기압력이 있으면, 어느 것의 증기압력이 더 크다는 건가요? 용매의 증기압력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용매의 증기압력이 더 크다. 용액은 용질 입자가 용매를 잡는다. 표면에 용질 입자가 찾아가기 때문에 증발하려고 하는 용매 입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용액의 증기압력이 있어요. 이 용액의 증기압력도 용액이라고 하지만 용질이 증발돼 나가는 게 아니잖아. 용매가 증발돼 나가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용액의 증기압력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용매 증기압력에서 여긴 용매하고 용질이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설탕물은 용매하고 용질이 같이 들어있어요.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용질과 용매가 같이 있잖아. 그렇죠? 용매 같이 있어요. 그런데 증기압력을 나타내는 것은 용매가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매의 몰 분율이 얼마큼 더 크냐? 그러니까 용매의 몰 분율이 어떻게 크냐라고 하는 것은 용매의 몰수하고 용질의 몰수가 있으면 여기서 용매의 몰 분율. 그러니까 이 용매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요? 이것을 용매의 몰 분율 이렇게 해요. 용매의 몰 분율을 이렇게 나타내죠. X라고 나타내 보도록 하죠. 용매의 몰 분율.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력이지만 용액의 증기를 나타내는 것도 어차피 용매가 나타내는 거야. 그럼 용질이 얼마큼 섞여 있냐에 따라서 용액의 증기압력이 결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한 번만 보면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빼주기를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주면 되잖아.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P0 P를 있단 말이에요. P0는 용매의 증기압력이고 P는 용액의 증기압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용매의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증기압력이다. 근데 용액의 증기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겠죠.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매의 몰 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용매의 몰 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저 식에서 보면 이렇게 나타내 있죠? 용매의 증기압력은 1 빼기 용매의 몰 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잖아. 용매의 몰 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용매의 몰 분율과 용매의 몰 분율하고 용질의 몰 분율을 합했을 때는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1이 될 거라는. 그러면 1-용매라고 하는 것은 용질의 몰 분율에 해당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용질의 몰 분율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는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질의 몰 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엇이 그렇다는 거야? 델타 P,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질의 몰 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 증기압력 내림.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을 잘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다. 자, 이제 이것들을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시간은 그냥 끝내면 여러분들은 교과서 읽어보면서 이 내용을 좀 익힐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을 익힐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얘기하느냐면 라우레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라우레 법칙. 비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은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증기압력 내림은 자, 뭐라고 했죠? 용매의 증기압력 곱하기 용질의 몰 분율로 나타낸다.
용질의 몰 분율로 나타내.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질의 몰 분율로 나타내진다. 라고 하는 거.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25도씨에서 물 108g에 포도당 45g을 녹인 수용액의 증기압을 한번 구해봐라 이랬어요. 단 물의 분자량은 18이고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고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증기압은 24mmH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물의 증기압이 24mmHg였는데 포도당 45g을 녹였을 때 증기압력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증기압이 저거보다 작아질 텐데 몰 분율에 용매의 증기압에서 용매의 증기압에서 몰 분율을 곱한 것이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몰 분율을 구하려면 먼저 물 108g을 녹였다 이랬잖아요. 물 여기서 자, 물 108g이면 얘는 몇 몰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108g을 18로 녹여주면 아니죠. 나눠주면 108g을 분자량 18로 나눠주면 여기서 이게 6몰이잖아요. 지금 6몰. 이때 6몰 나와요. 그 다음에 포도당 45g을 녹였다 이랬지? 포도당 45g이라고 했으니까 포도당 45g이면 45를 뭐로 나눠줘야 돼요? 분자량 180으로 나눠줘야 되겠지. 45g을 180으로 나눠주면 돼요. 180으로 나눠보면 이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1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물 108g은 6몰이고 물 108g은 6몰이고 그 다음에 포도당 45g은 4분의 1몰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용질의 몰 분율이 필요하니까 포도당의 몰 분율이 필요했던 거야. 포도당의 몰 분율은 이게 6몰이고 이게 4분의 1몰이잖아. 이게 4분의 1 이렇게 해야 되겠지. 식만 써서 나타내 본다고 하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몰 분율 단위가 없겠죠? 0.04라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당의 몰 분율은 0.04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증기압력 내림은 어떻게 되느냐? 용매의 증기압력에 곱하기 하기를 뭐의 몰 분율이라고 그랬어요? 포도당의 몰 분율 되죠? 그렇죠? 포도당. 용질의 몰 분율 되잖아. 용매의 증기압력이 얼마냐면 24mmHg라고 했는데 여기에 포도당의 몰 분율 0.04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0.04를 곱하니까 0.96mmHg가 되는 거야. 0.96mmHg라고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여기까지 구해내면 안 되잖아. 증기압력 내림이 0.096mmHg라는 얘기야. 그러면 순수한 물의 증기압은 24mm를 했을 때 수용액의 증기압을 구하라는 얘기야. 수용액의 증기압이 얼마냐? 증기압력 내림이 0.96mmHg였다는 얘기야. 따라서 수용액의 증기압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 24mmHg에서 빼주기를 증기압력 내림 0.96mmHg를 빼줘야 되잖아. 그렇죠? mmHg를 빼주니까 결국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3.04mmHg가 된다. 그래서 수용액의 증기압이 23.04mmHg다.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각각의 몰수를 구해서 용질의 몰 분율을 구한 다음에 증기압력 내림을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증기압력 내림까지만 구해놓으면 안 돼. 이게 용액의 증기압이 아니죠. 용매의 증기압에서 용액의 증기압을 빼줘야만 그 수용액의 증기압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은 순수한 물보다 증기압력이
바닷물. 용질이 많이 녹아있죠. 녹아있으니까 날아가는 용매를 쉽게 날아가지 못하게 잡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증기압력이 낮아진다. 그죠? 증기압력이 낮아진다. 이거를 골라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한번 계속 보면 뭐 똑같은 문제가 또 하나 나와 있어요. 25mm 25도씨에서 물 54g에 요소 7.5g을 녹인 수용액의 증기압을 구해보자. 단 물의 분자량이 18이고 요소의 분자량은 60이다는 얘기예요. 25도씨에서 순수한 물의 증기압은 어떻게 되냐. 자, 수용액의 증기압을 구해. 아까 문제하고 똑같아요. 물 54g이야. 그럼 물의 몰 분율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물의 몰 분율을 구하자. 물의 몰 분율을 구한다. 여기다 써볼게요. H2O 몰 분율. H2O의 몰 분율을 구하게. H2O가 몇 그램 녹았다 했지? 54g이라고 했잖아. 54g이라고 하면 이걸 54g을 18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몰수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나누면 이게 3몰이라고 얻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요소 있어요. 요소 몇 그램? 7.5g이야. 7.5g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7.5g을 얼마로 나눠야 돼? 요소의 분자량이 얼마예요? 요소의 분자량이 60이라 했으니까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60으로 나눠줘 보면 0.125몰이 돼. 0.125몰이 된다. 그럼 여기서 뭐의 몰 분율을 구해야 돼요? 용질의 몰 분율을 구해야지. 따라서 요소의 몰 분율을 구한다라고 하면 3몰 더하기 0.125몰에 요소가 0.125니까 0.125로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0.125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해보면 이게 지금 0.04가 나오는 거예요. 0.04라고 나왔다. 그러니까 요소의 몰 분율의 단위는 없죠. 단위가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0.04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써봐요.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했는데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서 정리해보면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러면 여기서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의 증기압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물의 증기압이잖아. 24mmHg다. 24mmHg. 근데 요소의 몰 분율이 0.04 하니까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0.04를 곱해서 0.96mmH. 앞에 문제하고 똑같아졌네요. 이만큼의 증기압력이 떨어졌다는 거야. 따라서 용액의 증기압은 용액의 증기압, 요소 수용액의 증기압이죠. 요소 수용액의 증기압은 어떻게 나타나지느냐? 용매 증기압 여기서 용액의 증기압 내림 0.96 mmHg 이렇게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3.0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3.04 mmHg라고 하는 것이 이 요소 수용액의 그죠? 요소죠, 요소. 요소 수용액의 요소용액의 증기압은 23.04 mmHg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들이 익숙치 않아서 단지 그럴 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는 손으로 하는 거라고 선생님 누차 얘기하잖아요. 교과서 읽어보면서 전체 흐름을 잡고 진도가 지금 빨리 끝났다고 해서 놀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체적인 교과서를 보고 노트에다 정리할 부분 정리해라는 얘기예요. 노트에 정리할 부분 정리해야 여러분들 학교 나왔을 때 인출 수행평가 어렵지 않게 해낼 수 있다. 노트 보고 할 수 있고 교과서 볼 수 없다. 그래서 명심해서 한번 정리를 반드시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곧 개학이 될 것도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숙제 냈던 것도 한번 자기주도 학습 노트 정리해서 갖고 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